안녕하세요. 40년 넘게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 김국종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나는 아직 안 넘어졌는데 골다공증은 남 얘기지. 이렇게 방심하시면 어느 날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진 한 번에 평생이 바뀝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엔 그냥 집에서 살짝 엉덩방아 한 번 찧었을 뿐인데 허리가 주저앉고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다시는 예전처럼 걸어 다니지 못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이 정도는 꼭 검사하고 운동은 이렇게 하고 음식은 이렇게 챙겨 먹어야겠다 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당신의 10년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50에서 70대 건강 이야기, 뼈, 혈관, 뇌 다 이어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진짜 무서운 건 골절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인생의 변화입니다. 먼저 실제로 제가 봤던 분 이야기부터 할게요. 70대 초반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소에 나는 건강해, 약도 거의 안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에요.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옆으로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엉덩이 쪽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고관절 골절, 쉽게 말해서 엉덩이 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잘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폐렴, 욕창, 근육이 쭉 빠져버리는 근감소증까지 같이 오기 시작합니다. 연구들을 보면요. 고령에서 고관절 골절이 한 번 생기면 1년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2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뼈 한 번 부러졌다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10년이 확 달라지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골절의 제일 큰 원인, 바로 오늘 이야기할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크게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조용히 진행되는 골다공증을 방치하는 겁니다. 2. 골다공증.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뭐냐?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 뼈는 집을 계속 리모델링하는 현장 같은 상태입니다. 새 뼈를 만드는 세포, 오래된 뼈를 치우는 세포가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튼튼한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50대, 60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새로 짓는 속도보다 헐어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이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내 뼈가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이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늘어나면서 약해지는 상태. 이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문제는 뼈가 이렇게 약해져도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등이 굽거나 키가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꽤 진행된 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진짜 무서운 점은 아픈 병이 아니라 골절로 한 번에 인생을 뒤집어 놓는 병이라는 겁니다. 3.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느냐? 나는 여기에 몇 개 해당되나 체크해 보세요. 다음 항목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속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나이 여성 50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 여성 폐경 이후, 특히 55세 이전에 일찍 폐경이 온 경우,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중에 고관절 골절이나 심한 골다공증 있었던 분, 마른 체형, 체중이 너무 적은 경우, 스테로이드 약, 류마티스나 만성 폐질환 등으로 먹는 약을 몇 달 이상 장기 복용, 칼슘, 비타민 D 섭취 부족, 햇볕 거의 안 쬐m, 운동 거의 안 하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냄,
흡연, 과도한 음주.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나 골다공증 고위험군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나는 폐경 이후인데 골밀도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골밀도 검사,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골다공증을 제대로 확인하는 대표적인 검사가 골밀도 검사, 전문 용어로는 DXA, 듀얼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라고 부릅니다. 누워서 기계에 들어가면 아주 약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허리, 엉덩이, 경우에 따라 전신의 뼈 밀도를 측정합니다. 검사 시간은 보통 10에서 20분 정도. 통증 없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T스코어입니다. 이건 젊고 건강한 성인의 평균 뼈 밀도와 비교해서 내 뼈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골밀도 수치는 이렇게 봅니다. T스코어 -1.0 이상 정상, T스코어 -1.0 -2.5 사이 골감소증경고등 켜진 상태, T스코어 -2.5 이하 골다공증.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골감소증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골다공증은 아니니까 괜찮네가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골다공증으로 넘어간다는 초비상 신호예요. 이미 골절을 한번 겪은 골다공증 환자는 허리, 반대쪽 엉덩이, 손목, 갈비뼈 등 다른 부위 골절 위험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50대 이후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한 번은 꼭 골밀도 검사를 하셔라. 이 말을 진료실에서 정말 지겹게 반복합니다. 고위험군이시라면 보통 1에서 2년 간격으로 검사하면서 내 뼈 상태가 안정적인지 더 나빠지고 있는지 추적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진짜 큰일 나는 이유 숫자로 보는 현실. 조금 냉정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정상 대비 몇 배 이상 높습니다.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은 미국 기준으로만 봐도 연간 150만 건 이상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관절 골절은 1년 안 사망률이 20% 전후 살아남더라도 예전처럼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분이 절반이 안 됩니다. 조금 잔인한 이야기지만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뼈가 버텨주느냐 바로 부러지느냐의 싸움입니다. 넘어지는 건 누구나 넘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잡는 능력, 근육, 반응 속도가 다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나는 안 넘어질 거야가 아니라 내 뼈를 넘어져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두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6.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 이렇게만 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죠.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나이 들었는데 헬스장에서 과격하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닙니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 내 몸무게가 뼈에 실리는 운동, 근력 운동, 근육이 뼈를 꽉 잡아주는 힘을 길러주는 운동.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걷기. 하루에 30분 이상 조금 숨이 찬다 느껴질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주 5일 이상. 걷기는 골밀도 유지뿐 아니라 혈관, 심장, 뇌 건강에도 동시에 좋은 운동입니다. 두 번째,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만 타지 마시고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단을 조금씩 이용해 보세요. 한 층, 2층부터 시작해서 무릎이 버텨주는 선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는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해서 고관절 골절 예방에
아주 중요한 부위들을 단련해 줍니다. 세 번째, 근력 운동, 덤벨, 탄력 밴드, 의자 스쿼트.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에서 2kg 덤벨이나 물병을 들고 팔 운동, 어깨 운동, 탄력 밴드를 이용한 팔다리 당기기 운동,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의자 스쿼트. 근육이 튼튼해야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하고 뼈에 걸리는 충격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요가 필라테스, 균형감, 유연성 향상. 다만 허리를 과하게 굽히는 동작, 갑자기 비트는 동작은 척추 골절 위험이 있는 분들에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강사와 상의하고 나는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중 운동. 무릎,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겐 수중 걷기, 아쿠아로빅이 관절 부담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다만 물속은 체중 부하가 적어서 골밀도 자극 효과는 걷기나 계단 오르기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보조 운동으로 좋습니다. 7. 음식 뭘 먹어야 뼈가 안 새나가냐? 운동만큼 중요한 게 영양입니다. 첫 번째, 칼슘. 성인 기준으로 대략 하루 1000에서 1200mg 정도가 권장됩니다. 음식으로 챙기면 제일 좋고 부족할 때 보충제로 채우는 방식이 좋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 예시, 멸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 칼슘 강화 두유, 칼슘 강화 식품들. 단, 신장 질환이나 특별한 내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면 결석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타민 D. 칼슘이 몸에 들어와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비타민 D를 얻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햇빛, 팔, 다리 피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하루 10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 음식, 기름기 있는 생선, 연어, 꽁치, 고등어 등 계란 노른자, 보충제,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 경우 의사가 처방. 세 번째, 피해야 할 것들. 과도한 카페인, 커피를 하루에 여러 잔, 고카페인 음료, 과도한 나트륨, 소금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골밀도와 골절 위험 모두 나쁘게 작용합니다. 8. 약물 치료. 언제부터 약을 먹어야 하느냐?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면 약은 안 먹어도 되나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골밀도 검사 T스코어가 -2.5 이하 골다공증이면서 이미 골절 경험이 있거나 나이, 체중, 가족력, 기타 질환 때문에 골절 위험이 높은 경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줄여서 골밀도 감소를 늦추고 골절 위험을 상당히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뼈 형성을 도와주는 약, 호르몬 관련 약 등 여러 종류가 있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은 겁낼 것도 막 남용할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뼈가 이미 많이 약해져 있고 고위험군에 해당하신다면 운동, 영양, 약물 세 가지를 같이 가는 게 골절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9. 골다공증자가 체크. 지금 당장 스스로 해보는 테스트. 자, 잠깐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질문 1. 최근 몇 년 사이에 키가 2cm 이상 줄어든 것 같다는 말 누가 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예전에 입던 바지가 길이가
조금 길어졌다고 느끼신 적은요? 척추 압박 골절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키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이 기침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갈비뼈가 아프다, 금이 간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뼈가 많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3. 50에서 70대인데 골밀도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상태에서 허리, 엉덩이, 손목 골절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 경우는 무조건 골다공증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질문들 중에 나 같은데 싶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병원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10. 생활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한 줄 정리.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메모장에 적어 두셨다가 냉장고에 붙여 두셔도 좋은 정도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50세 이후, 특히 여성은 골밀도 검사 한 번은 무조건 한다. T스코어 -2.5 이하면 나는 골다공증이라고 인정하고 관리 계획을 세운다. 하루 30분 걷기, 주 2-3회 근력 운동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칼슘 비타민 D는 음식 필요시 보충제로 채우되 다른 지병이 있으면 꼭 의사와 상의한다. 집 안 미끄럼 방지, 조명, 욕실 손잡이 설치 등 넘어지지 않게 하는 환경 만들기도 치료의 일부다. 11. 선생님, 이미 골다공증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진료실에서 60에서 70대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늦었다고 느낀 그날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이미 골다공증이 있어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골밀도가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골절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넘어져도 안 부러지는 뼈, 적어도 한 번에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뼈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시고 칼슘 비타민 D 챙기고 필요할 때 약물 치료까지 병행하신 분들은 몇 년 뒤에 다시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심지어 조금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12.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달라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 솔직히 말하면 들어보니 다 아는 얘기 같은데 귀찮아서 미뤄왔던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나중에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나중이거든요. 제가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신 뒤에 적어도 다음 3가지는 바로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달 안에 주치의나 가까운 병원에 전화해서 저 골밀도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예약 전화 한 통 넣기, 내일부터 30분 걷기를 생활 속에 넣기,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 오르기, 식단에서 너무 짠 음식 줄이고 멸치, 유제품, 녹색 채소를 의식적으로 챙기기. 이 3가지만 해도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나의 뼈 상태, 그리고 삶의 질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다공증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한 번에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검사 받고 운동하고 먹는 것만 잘 챙겨도 내 뼈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 이 믿음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50에서 70대 시니어 분들을 위한 뼈, 혈관, 뇌, 마음 건강 이야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당신의 10년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